여러분, 혹시 127년이나 된 회사가 최첨단 AI 반도체의 심장 역할을 하고 또 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부품까지 공급한다는 사실, 이거 상상이 되시나요? 이야, 이게 1896년 박승직 상점, 여기서 시작해서 뭐 화장품 만들던 회사가요, 이제는 글로벌 기술 리더로 확 변신했습니다. 오늘 이 끊임없이 진화해온 거인이죠. 두산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정말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뭐랄까 소비재에서 중공업으로 또 이제는 첨단 기술이랑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이게 변모해온 두산의 여정은 그 자체로도 참 흥미로운데요. 특히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그냥 한 몸에 받고 있는 전자비지 사업하고 또 원자력 사업,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업의 성장 동력이 뭔지,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그 시작이 박가분이라는 화장품이었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좀 놀랍네요. 그러다가 오비 맥주를 거치고 또 2001년에 한국중공업,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리고 2007년에 밥캣 같은 이런 굵직한 인수들이 지금의 두산의 모습을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군요. 아,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특히 그 한국중공업 인수는 단순히 회사 덩치를 키웠다, 이걸 넘어서요, 오늘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세계적인 원전 주기기 기술력, 이것의 직접적인 뿌리가 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과감한 결단이 현재 핵심 경쟁력으로 이어진 거죠. 단순히 오래된 기업, 이게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아주 역동적으로 바꿔온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전자비지의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이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핵심 경쟁력인가요? 근데 혹시 그 엔비디아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던데요. 네, 핵심은 그 CCL이라는 겁니다. 동박 적층판이요. 이게 뭐냐면 AI 가속기에 꼭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데 쓰이는 소재거든요. 근데 놀라운 점은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AI 반도체 있잖아요. 여기에 이 CFC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올해 매출이 1조 원 돌파가 예상될 정도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 중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두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했고요. 한 73% 정도? 영업이익률도 뭐 28.8%에 달했으니까 이건 뭐 핵심 중에 핵심이죠. 물론 그 엔비디아 의존도에 대한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 하이엔드 CCL 시장에서 워낙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이라니.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성장 엔진, 원자력 쪽은 좀 어떻습니까? 원전 르네상스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됩니다. 원전 주기기, 그러니까 핵심 설비를 직접 제작하는 회사가요. 특히 원자로라던가 증기 발생기 같은 이런 핵심 설비를 그 쇳물을 직접 녹여서 아주 거대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주단조 기술력. 이게 정말 독보적이죠. 바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에도 성공했고요. 앞으로 폴란드나 사우디 같은 데서 추가적인 해외 수주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 분야에서도 미국 뉴스케일 같은 회사들이랑 협력하면서 미래를 또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요. 야, 전자비주하고 원자력, 이 두 축이 정말 확실히 강력하군요. 근데 두산의 힘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북미의 강자 밥캣이나 로봇 사업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두산밥캣은 뭐 북미 소형 건설 장부 시장에서는 부동의 1위죠. 그냥 꾸준히 현금을 벌어다주는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매출이 8조 6천억 원이었으니까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 기술력 자체는 인정을 받는데, 다만 최근에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뭐 AI 융합 기술 개발이라던가 정부 지원 같은 거에 힘입어서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도 있죠. 수소경제 시대를 맞아서 발전용 연료전지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의 성장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런지 시장 반응도 꽤 뜨겁더라고요. 주가도 상당히 올랐고요.
네, 맞아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죠. 증권가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전자비즈의 성장성, 그리고 다른 자회사들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거, 또 최근에 그 상법 개정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요. 목표 주가를 50만 원에서 많게는 81만 원 선까지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밝은 면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도 있겠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재무적으로 보면 순차입금이 한 1조 3천억 원이 넘고요. 유동 비율이 100%에 좀 못 미칩니다. 한 68% 정도. 이런 부분은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죠. 또 과거에 그 두산 밥캐치랑 로보틱스 합경 시도했던 사례처럼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 매각 가능성, 소위 오버행 우려라고 하죠.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력 사업들 대부분이 외부 환경 변화, 그러니까 뭐 경기 변동이라던가 정부 정책 변화에 꽤 민감하다는 점, 이것도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그 과거 지배구조 개편 시도 때 시장의 신뢰를 좀 잃었던 경험이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민감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말 127년 역사만큼이나 다층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래된 역사 위에 AI 반도체 소재나 원자력 같은 첨단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했다는 점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재무적인 부분이나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들도 안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변신해온 이 기업이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 이것이 두산을 바라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두산의 어떤 면에 가장 주목하시나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두산이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